자, 2023년 6월 13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침장에 한 세네 종목 검색을 해보는데 정해진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게 원칙을 삼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처럼 불나방처럼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아침장에 솔루엠이라는 종목, 전기차 충전 기기 관계된 종목, 오늘도 또 튈지 몰라가지고요. 어제 동양 EMP를 비롯해서 많은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튀었어요, 많이. 그리고 요즘 어, 완전히 2차 전지 테마주가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또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솔루엠이고 뭐고 아침장에 9시 땡땡이 되었을 때 이 종목이 정말로 순매수가 이루어지는지, 순매수 잔량이나 이런 매매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건지, 매수매도 창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물량대들이 매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가 살아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아침장에는 어제 눌림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아침장에 튀고 올라가네요. 전일 고점을 돌파를 해서 간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솔루엠부터 영상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솔루엠을 매수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아침장에 이 테마가 별로 살아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고, 일단 음봉 떨어지고 매도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9시 1분이 되니까 순매수 잔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럴 때 한번 매수를 해보란 얘기죠. 이렇게 순매수 잔량이 늘어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매수 포지션을 갖고 한번 진행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솔루엠을 지켜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매수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솔루엠을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매수는 하지 못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종목이 이렇게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체크 중에 있고요. 다른 종목이 매수 체크가 되어도 원칙상으로 제가 어떤 화살표나 이런 부분들 바닷속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매수를 하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렇게 상승 포지션에서 전일 고가를 돌파를 하는 흐름, 그런 종목이 있으면 한번 내질러 볼만 하죠. 자, 셀바스 AI라는 종목 화살표가 뜨고 전일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수를 하지 않았고, 바닷속에 있었죠. 셀바스 아이아는. 그래서 이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아비코 전자 매수를 했고요. 애경 케미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따지고 있는 이런 매수 신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셀바스 AI는 이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 대덕전자도 이렇게 바닷속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 화살표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괜찮네요. 대덕전자도 괜찮고, 이렇게 쭉 PCB나 통신 부분 관계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시노펙스도부터 PCB 관련 그런 종목들이 슈팅을 하네요. 대덕전자도 슈팅을 하고요. 그런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이 바로 또 슈팅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아비코전자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슈팅을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쭉 훑어보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비코전자 화살표 뜨고 눌림목 발생을 하고 화살표 뜨고 바닷속에서 탈출을 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그냥 나만의 신호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뭐 100%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그 기준점대로 매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보고 있고요. 매수한 후로 좀 슈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호가 단위가 그래서 그런지 딱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별로 없네요. 일단은 아침 9시부터 순매수 잔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볼 만하고요. 테마는 솔직히 테마는 그렇게 딱히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비코전자, 휴대폰 부품 관련주, 아비코전자가 대장주로 등극을 해서 슈팅을 하고 있는 모습은 잘 보이는데 전체적인 테마가 그렇게 딱히 좋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수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고 지금은 한 1.16% 슈팅을 하고 있는데 언제 또 꼬꾸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순매수 잔량을 잘 체크를 하고 있고요. 순매수 잔량이 음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 바로 던지고 종료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원칙은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한 1% 정도 수익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더 지켜보고 있고요. 또 2차 슈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2%대 17,640원쯤 요때 매도를 내놨고요. 체결이 되는지 2차 슈팅에서 체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항상 요때면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슈팅을 하면서 체결이 되었는데요. 요때 잘 보셔야 할 부분이 요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침 9시부터 순매수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요런 부분들은 그래도 슈팅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단점이 오늘은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이 휴대폰 부품, 반도체 관련 그런 부품 테마 중에 속해 있긴 한데 나머지 테마주가 슈팅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상승으로 베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아침장에 어떤 나만의 원칙이 아닐지라도 꼭 이 순매수 잔량을 확인을 하고 매기세가 조금 안정화되고 조금 슈팅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그런 종목들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른 종목을 가지고 항상 저 0110 순매수 잔량 체크를 항상 해보시기 바라고요.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귀 방송 이어붙이면서 한번 상세하게 매매 타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방송을 이어붙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비코전자 2.03% 수익 보고 정리를 했고요. 매수했던 위치는 여기였고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하고 제가 나름대로 원칙을 삼았던 눌림목 후에 돌파 부분이 있어서 매수를 한 것 뿐이고요. 따로 여기서 매수하고 2%대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 봉에서도 17,940번까지 좀 슈팅을 했지만 제 목표는 2%였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위에도 솔루엠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솔루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장에 순매수 잔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 한번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나름대로 돌파하는 화살표가 없었을 뿐이지 뭐 0110으로 봤을 때 순매수 잔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이런 신호를 미리 예견을 한 거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장에 이렇게 슈팅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충분히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지켜야 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조금 수익을 봐서 오늘 다시 또 마이너스 조금 규모를 줄였지만 원칙을 지켜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뭐 이틀 벌고 하루 꼴고 이틀 벌고 하루 꼴고 하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벌지 안 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뭐 그런 말씀은 셀바스 AI 제가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았다. 그거 뭐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물론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조금 주춤주춤 해도 결국은 또 상승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닷속에 있으면 상승을 해도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상승 못하면 그냥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회원님들께서 물어보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상한가 카페에서 예전에 수식을 보면 예전에 거래대금 수식 중에 이격률을 나타내는 수식이 좀 있었어요. 그때가 신우에서 옛날에 거래대금 수식인데요. 요런 부분이 거래대금 요것든가 아니 옛날에 거래대금으로 일봉 화살표 이거죠. 이건데 이거는 검색식으로 만들 때 어떤 것이 중요한 거냐면 지표 변수로 5일선과 21선이 1위 이상 이격률이 100% 이상 접근을 했을 때가 요 신호거든요. 그러면 조건 검색식으로 만드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식에 여기에 이격률이라고 치시면 이격률 이렇게 치시면 이격이라고 한번 치시면 자, 이격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평선 이격도가 나오는데 이격도를 봤을 때 그 이격도에서 몇 돌파 1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평선 이격도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기로 볼 거면 일주기로 5일선과 21선 이평선이 100% 이내 100% 아니고 1000% 아니고 100% 이내 1위 이상 요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평선 이격도 이건 뭐냐면 이격도가 100% 이내에 1위 이상 접근을 한 종목을 찾자라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렇게 이평선이 서로 이격률을 보시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평선 5일선과 21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하락할 염려가 있고 5일선과 21선이 많이 붙어 있는 거는 상승할 뭐 그런 이유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검색식을 만들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부분이 거래대금 당일 종가가 11% 이상 상승을 했다. 요렇게 만드실 거면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프라이데이를 쓰셔야 돼요. 프라이데이, 한번 이제 수식 다른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자, 프라이데이로 말씀을 해서 당일 상승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한번 보면, 전봉 대비,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프라이데이. 자, 이 프라이데이 크로스한 부분에서 요 부분이 바로 프라이데이 어제의 종가보다 11% 상승한 뭐 종가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보면 자 전일 종가보다 11% 상승한 종가의 위치를 봤을 때 이렇게 C로 하고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11% 예를 들어 11% 이상 전일 종가에 11%를 했는데도 금일 종가가 커야 되겠죠. 그러면 1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종가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C1봉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이렇게 표시해서 곱하기 뭐 예를 들어 1.11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이쪽으로 가야겠죠. 자, 여기 일봉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자,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3분봉인 경우에는 전봉 대비 11% 상승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제의 종가보다 11% 상승한 위치에서 잡으려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300억 이상 뭐 하면 거래 대금과 종가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곱한 것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00억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게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터졌을 때의 그런 부분이죠. 그런 종가에 위치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평선이 현재의 종가가 이평선 121선 뭐 이상 돌파를 한 경우다. 그러면 또 말씀드린 대로 AVG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가가 121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표시 않고 이평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신호 검색에 보면 이평선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보면 쭉 내려 보시면 이평선 이동평균선 상승 전환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AVGC의 기간 이렇게 적어서 넣으시면 이걸 120으로 표시를 하면 그게 종가가 뭐 121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표시가 우리 회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부분이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종가가 121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요런 식이죠.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종가가 121선 위에 있는 종목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AND는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AND를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수식 만들기는 뭐 복잡한 거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다음 상한가 카페 우리 회원님들이 수식에 대해서 잘 만드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수식에 대해서 만들기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동평균선 상승 전환 요 수식을 가지고 변행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누르시면 요 밑에 방금 요런 수식들이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요런 가지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식이. 그러면 그 좀 어렵다고 하면 요런 식으로 뭐 이격도 침체 요 수식을 굳이 안 쓰고 그대로 복사해서 쓰고 싶다 하면 요 복사를 누르시면 마의 이격도 침체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놈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 자, 요즘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 한번 볼까요?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을 보고 말씀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24%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장 막판에 하한가 토탈 24에서 25니까 50%가 내려간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가 내려간 거예요. 50%. 이렇게 조금 어려운 주식시장이고 위험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선뜻 이전의 사항을 가지고 뉴스를 내서 악재를 발생을 시켜서 폭락시키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상한가 근처까지 가다가 갑자기 폭락시키는 그런 좀 이상한 매매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등락률이 상당히 안 좋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하락률을 보면 이런 종목도 백광산업뿐만이 아니고 남아토건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여기 이만큼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만큼 폭락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들쑥날쑥한 그런 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보시면 남선알루미늄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이건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회의원이 뭐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라는 뭐 그런 악재가 뜨니까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자, 뭐 이거 백광산업이나 이런 것도 같은 악재인가? 하여튼 요 백광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자 이렇게 잘 가다가도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주식 시장이니까 각별히 조심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상한가 카페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안전한 매매 하시길 바라면서 복귀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